그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값어치로 따지면은 더 즐기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간단한 실험을 진행할 서PD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합니다. 각자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금 떠올린 사람이 사준 14K 목걸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귀금속 매장에서 14K 목걸이 하나를 14K 귀걸이 목걸이 세트로 교환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귀걸이랑 목걸이 둘 다 받으면 목걸이는 제가 가지고 선물해준 사람한테 다시 귀걸이를 선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사람한테 받은 이게 물건이니까 이제 저한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갖고 싶고 이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 이거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러면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소유 효과.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로 교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목걸이에 애착이 생겨 목걸이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목걸이의 가치만 생각한다면 귀걸이까지 있는 세트로 교환하는 것이 이득이겠지만 내 것이 된 물건을 잃기가 싫은 거죠. 이런 성향을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태블릿 제품이 있습니다. A 쇼핑몰에서는 10만 원에 판매하고 B 쇼핑몰에서는 15만 원인데 할인해서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A와 B 쇼핑몰 중 어느 쇼핑몰에서 태블릿을 구매하고 싶은지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가 좋고 10만 원이면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살 것 같아요. 10만 원인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5만 원인데 5만 원을 할인해 주니까 뭔가 더 싸게 느껴져서. 단내림 효과. B 쇼핑몰에서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선택은 단내림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처음 접한 정보가 닷처럼 기준점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가가 15만 원이라는 정보를 접한 뒤에 1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왠지 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1에서 표를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 주세요. 구매한다면 예, 하지 않는다면 아니요로 이동해 주세요. 일단은 표를 이렇게 아직 안 사기도 안 샀고 놀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려고 그걸로 기분을 풀려고. 데이트를 할 때 미리 이제 남자친구랑 이 돈 같은 것도 다 짜놨을 텐데 10,000 원을 잃어버렸으면 5분의 1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스링크장 말고 그냥 다른 데 뭐 옆에 재밌는 거 있으면 거기 가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상황 2에서는 어떤가요? 표 구매 여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가야죠. 티켓을 잃어버렸는데 또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누울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심리적 회계. 현금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는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는 티켓을 다시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적었네요. 현금 10,000원을 잃어버린 상황 1과 10,000원짜리 티켓을 잃어버린 상황 2에서 사실 잃어버린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디에 쓸지 정해놓지 않은 현금 10,000원보다
스케이트 타려고 정해놓은 10,000원을 잃어버린 게 더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티켓을 다시 구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같은 10,000원이라도 그 가치를 다르게 두는 거죠.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심리적 회계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저마다 지출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에 맞게 돈을 쓰고 싶어하는 심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벌레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벌레 퇴치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A 업체와 B 업체 중 어느 업체를 선택할 건가요? 두 곳의 비용은 모두 1회당 10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각 업체의 홍보 문구가 조금 다르네요. 자, 선택해 주세요. 1%? 1%면 거의 제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1%면 뭐 벌레가 안 나온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1%를 골랐습니다. 일단은 저는 벌레가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나온다라는 게 더 끌리고 게다가 99%니까 더 B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벌레 너무 싫은데 100% 중에 1%면 100마리 중에 1마리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단 99마리가 안 나오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 사람들은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에 따라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 업체의 벌레 차단율은 99%로 동일합니다. 다만 A 업체는 벌레가 1%라도 나올 수 있는 손해 가능성을 부각시켰고 B 업체는 벌레가 99% 나오지 않는다는 이득 가능성을 부각시켰죠. 벌레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사람들은 1%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걸 꺼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해석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4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소유 효과, 단내림 효과, 심리적 회계, 프레이밍 효과를 체험해 봤는데요. 행동 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현실 속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경제학의 시야가 넓어졌죠. 평소에 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한 대답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되게 가성비를 잘 따지고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마음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가지고 행동 경제학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한다고 하니 뭐 흥미로웠어요. 뭔가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실험 결과와 같이 사람들은 늘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경제학인 행동 경제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실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